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태워 119 구급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청사에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친형과 형수 또 아버지까지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청에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 변호인에 따르면 아버지는 박 씨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흉기로 해치겠다고 고함치며 발로 박 씨의 정강이를 차고 몸을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그동안 아버지와 가족을 누가 먹여 살렸느냐며 울부짖다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의 폭언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에 주의를 부탁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치로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해라.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신변보호 요청을 못 받았고 8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생만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세운 형은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자신이 돈 관리를 했다며 형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경제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이런 관계는 설사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이번 폭행에 대해 아버지를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 등을 추가 확인한 뒤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넘게 활동하며 번 약 100억 원의 돈을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계속 합의를 거부해온 형을 지난해 4월 박수홍 씨가 고소했는데 검찰이 오늘 그 형에게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박 씨의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 법인카드는 박 씨와 상관없이 마구 쓰여왔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도 지급됐다고 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해온 지난 30년간 회사 돈과 출연료 등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형과 합의해보려 했다는 박수홍 씨는 형이 끝내 자신을 피해 다니자 결국 지난해 4월 형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년 5개월 만에 박수홍 씨 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수홍 씨 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친형을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허수야, 나는 내 재산 우리 조카들 거야. 집안에 반대를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기 친형 가족들과 관련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이어도 선처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이런 재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요. 국가형법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 씨의 친형도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걸까?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냐 안 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살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고요. 같이 안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 씨가 친형을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박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속사인 회사 돈을 횡령한 거라면 친족 상도례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회사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친족 상도례가 지닌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천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먼 개념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재산적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것들은 과도하다라는 친고죄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요. 고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맞다라고. 친족 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친족 상돌의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